문제 달인 신혜순입니다. 18년도 3회 제2과목 직업심리학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1번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안 중에 하나로 이솝 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것은, 여우와 신포도는 여우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포도를 발견했지만 너무 높이 매달려 있어서 먹을 수 없게 되자 아마 저 포도는 신포도일 것이야 라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합리화시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대표적으로 합리화를 뜻하는 방어 기제에 해당돼요. 정신분석 이론에서 내담자의 주요 방어 기제는 열 몇 가지가 돼요. 대충 정리한 것만으로도요. 그래서 한번 써보면, 왜냐면 기법은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되거든요. 억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치가 있고요. 부인 또는 부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지화라는 것이 있고, 합리화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동 형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승화, 격리, 투사, 전위, 퇴행, 보상, 그리고 동일시, 이렇게 억대부주 합반승격, 투전퇴보, 동, 이렇게 억압, 대치, 부인, 주지화, 합리화, 반동 형성, 승화, 격리, 투사, 전위, 퇴행, 보상, 동일시, 이것이 정신분석 이론에서 내담자가 주로 사용하는 방어 기제예요. 2차 실기에서도 이렇게 보통 5개 정도 쓰는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1번의 투사라는 것은요, 투사라는 거는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마치 다른 사람의 것이냐 생각하고 남을 탓하는 것을 얘기해요. 억압이라는 것은 죄의식이나 수치스러운 생각 등을 무의식으로 밀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합리화라는 것은 수용되기 어려운 자신의 언행을 정당화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지화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문제를 둔화시키기 위해서 추론, 분석 등의 지적 능력을 사용하는 것, 이것을 주지화라고 해요. 그 외에도 많이 나오는 것이 부인, 부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나 욕구 등을 무의식적으로 부정하는 것, 이게 부인, 부정 이렇게 해당되어지고요. 반동 형성이라는 것은 무의식적 소망이나 충동을 원래 의도와 달리 반대 방향으로 바꾸는 것을 바로 반동 형성이라고 해요. 여하튼 지금 나와 있는 이것들은요, 정신분석 이론에서 내담자가 주로 사용하는 방어 기제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21번 홀랜드 인성 이론에서 한 개인이 자기 자신의 인성 유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환경에서 일하고 생활할 때를 의미하는 개념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일치성이라고 해요. 홀랜드의 육각형 모델과 해석 차원에서 5가지로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일변일정계라고 이렇게 외웠었어요. 몇 차례 했었죠. 그래서 1은 일관성이에요. 일관성이고, 두 번째 변별성, 그리고 세 번째 일치성, 정체성, 계측성, 이렇게 해요. 변별성은 차별성이라고도 해요. 일관성은 어떤 쌍들은 다른 유형의 쌍들보다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변별성은 개인의 흥미 유형은 특정 흥미 유형과 매우 유사한 반면에 다른 흥미 유형과는 차별적이다. 그래서 변별성을 차별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치성은 두 개의 의미가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개인의 흥미 유형과 개인이 소속되고자 하는 환경의 유형이 서로 부합하는 정도를 말한다. 이거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에요. 한 개인이 자기 자신의 인성 유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환경에서 일하고 생활할 때를 의미한다. 이게 두 번째 것이고요. 정체성은 성격적 측면에서는 개인의 목표, 흥미, 재능에 대한 명확성을 말하고, 환경적 측면에서는 조직의 투명성 및 안정성 등을 말한다. 계측성은 육각형 모델에서 유형들 간의 거리는 가까울수록 서로 유사한 성향을 보이고 멀수록 대조적인 성향을 보인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21년도에도 한번 나온 바 있었네요. 23번
크롬볼츠의 사회학습 이론에서 개인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유한학과라고 했었죠.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환경 조건과 사건, 그리고 학습 경험, 과제 접근 기술 이렇게 4개 했었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이번에 부모 특성은 해당되지 않죠. 24번 실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딱 보시면 대본에 알 수 있어요. 직업전환 프로그램 필요하겠죠. 실업 충격 완화 프로그램 필요하고요. 직업복귀 훈련 프로그램 맞죠. 이번에 인사 고과 프로그램은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 재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겠죠. 25번 역할 갈등의 발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직업에서의 요구와 직업 이외의 요구. 결혼 기념일을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회사에서는 오늘 저녁에 야근하세요. 집에서 아내는 오늘 결혼 기념일이니까 일찍 들어오세요. 이렇게 서로 요구가 다를 때 발생하는 거 역할 갈등인데, 역할 갈등 중에서도 개인 간 역할 갈등에 해당된다고 했었죠. 개인 간 역할 갈등. 두 번째, 개인이 수행하는 직무의 요구와 개인의 가치관이 다를 때 발생한다. 개인의 역할 갈등이라고 했어요. 사체를 생각하시라고 했었죠. 세 번째, 개인에게 요구하는 두 사람 이상의 요구가 두 사람 이상의 요구가 다를 때 발생한다. 위에 사장은 직원들을 다그쳐서 실적을 내라고 하고, 밑에 직원들은 자기들이 일할 수 있는 편한 환경, 작업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바로 송신자 간 직업 갈등이, 송신자 간 역할 갈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나가 더 있죠. 송신자 의 역할 갈등은 업무 지시자가 또라이죠. 업무 지시자가 서로 배타적이고 양립할 수 없는 요구를 할 때 발생하는 게 송신단의 갈등이에요. 방금 전에는 직원들 다 거쳐서 실적 내라고 하고, 또 금방 말 바꿔서 직원들 좀 일하기 편하게 해줘. 다 거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이 업무 지시자가 또라이일 때 나타나는 거 송신단의 갈등이에요. 4번에 개인의 책임 한계와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 말 그대로 역할 모호성이죠. 역할 갈등이 아니라 역할 모호성이에요.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26번 로키스트와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에 나오는 4가지 성격 양식 차원이에요. 직업 적응 이론에는 성격 양식 차원 4개가 있고 적응 방식 차원 4가지가 있으니까 2개를 아주 면밀하게 분리를 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대충 알아뒀다가는 2차 실기에 가서 이 적응 방식이 나왔는데 뭐 성격 양식을 쓰기도 하고, 성격 양식이 나왔는데 적응 방식을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2개를 딱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래요. 성격 양식은요, 민영 리즈라고 했어요. 민첩성, 역량, 그리고 리듬이죠. 그리고 지구력이에요. 3번에 친화성이라는 것은 없어요. 2차 실기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민첩성 하면 정확성보다는 속도를 중시한다. 역량은 근로자의 평균 활동 수준을 의미한다. 리듬이라는 것은 활동에 대한 다양성을 의미한다. 지구력은 다양한 활동 수준의 기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적응 방식 4가지는 어떤 것이 있느냐? 융끈 적반이라고 했었어요. 융통성, 끈기, 적극성, 반응성, 융끈 적반이요. 21년도에도 시험 문제 2차 실기에 나온 적이 있었네요. 27번 다음에 해당하는 규준은 무엇이냐? 우리 집단 내 규준하면 백표표라고 했었죠. 백분위 점수, 그리고 표준 점수, 표준 등급이요. 2차 실기 이 백표표에 대해서 쓰는 거 6점짜리로 엄청 많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백표표 중에서 여기에는 뭐가 해당되느냐 이거예요.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취도 검사나 적성 검사의 점수를 정해진 범주에 넣어서 학생들 간의 점수차가 작을 때 생길 수 있는 지나친 확대 해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표준 등급이에요. 표준 등급은 원 점수를 1에서 9까지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각 구간마다 일정한 점수나 등급을 부여한 것이다. 이게 표준 등급이에요. 지금 제시된 내용은 표준 등급이니까 잘 읽고 파악해 두시기 바래요. 28번 지능이라는 것을 맥락적
그리고 경험적, 성분적 지능 이론으로 이 구분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스턴버그의 3원 지능 모형이에요. 그래서 맥락적 지능 이론이라는 것은 그 개인의 지적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본 것이고, 경험적 이론은 지적 능력은 이미 다른 경험을 처리하는 것과 생소한 경험을 다루는 것으로 구분한다는 게 경험적 지능 이론이에요. 성분적 지능 이론은 메타 성분, 수행 성분, 획득, 파지, 전이 성분 간의 불균형 정도로 인해서 지능의 개인차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본 것이 성분적 지능 이론이에요. 그냥 1차에서는 단순하게 이런 지능 이론을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스턴버그의 3원 지능 모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의 젠센의 2수준 지능 모형이라는 것은 이 지능을 1수준과 2수준으로 나눠서 1수준은 정보를 수용, 저장한 후에 재생하는 능력이라고 봤고요. 2수준은 정보를 변환하거나 조직할 때 필요한 능력이라고 본 것이 바로 젠센의 2수준 지능 모형이에요. 이번에 카텔혼의 유동성, 결정성 지능 모형 처음에 많이 나왔죠. 유동성 이 지능은 선천적 지능이죠. 그리고 결정성 지능이 후천적이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서 결정화되어지니까 간장에 녹아있는 소금의 결정체를 크리스탈이라고 이렇게 했었죠. 그 연상하시라고 했었고요. 서스턴의 기본 정신 능력 모형은요, 이 스피어만의 이 요인 중에서, 그러니까 이 서스턴의 기본 정신 능력 모형을 파악하려면 이 스피어만의 지능 2요인설을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지능 2요인설에서 이 스피어만은 일반 요인과 그리고 특수 요인으로 구분했거든요. 그리고 이 서스턴의 기본 정신 능력 모형은 스피어만의 일반 요인, 특수 요인 중에서 일반 요인의 기본 정신 능력이 언어력, 추리력, 수리력, 공간력 등 7개 요인으로 구성되어졌다라는 거 주장을 했어요. 그게 바로 서스턴의 기본 정신 능력 모형이에요. 일단 답은 쉽게 4번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29번. 로의 욕구 이론에서 제시한 직업군의 주요 특징. 로의 직업군 하면 8가지죠. 이 서비스직, 비즈니스직, 사업직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단체직, 이건 조직이라고도 해요. 기술직, 5개 활동직, 과학직, 예능직, 일반 문화직. 그래서 서비 단기, 옥과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1번의 사업직이요. 사업직은 로가 주장한 이 사업직, 비즈니스직이에요. 대인관계가 중요하면 타인을 도와주는 행동을 취한다 했는데, 대인관계는 중요해요. 하지만 타인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1대1 만남을 통해서 설득해서 물건을 팔기 위한 것이죠. 보험이나 부동산직 등이 여기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기술직은 대인관계를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사물을 다루는 데만 관심이 있고요. 3번의 서비스직은 사람의 욕구와 복지에 관련된 직업군이다. 3번 맞네요. 단체직이요. 조직이라고도 해요. 조직 내에서 인간관계의 질을 강조한다. 아니에요. 조직 내에서의 인간관계는 형식화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의 직업군은 그래서 8가지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그 로가 주장한 직업의 6가지 수준이 있어요. 6수준이라고 해요. 1수준이 가장 높죠. 6수준이 가장 낮은 거예요. 그래서 1수준은 고급 전문관리, 2수준은 중급 전문관리, 준전문관리, 숙련, 반숙련, 비숙련 이렇게. 그래서 6수준이 바로 이 비숙련으로서 가장 낮은 직업 수준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NCS 체계와 반대라고 했었죠. NCS 체계는 1수준에서 8수준까지 있는데 우리나라 그 NCS 수준은 8수준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30번. 경력 개발을 위해 종업원들의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했죠. 벌써 종업원 능력 개발, 종업원 역량 개발에서 다양한 직무 경험한다. 직무 순환 답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경력 개발 프로그램은 우리가 이렇게 외웠죠. 자기정종종
자기 평가 도구는 경력 워크숍, 경력 연습 책자, 개인 상담은 개인 상담이고, 세 번째 정보 제공은 사내 공모제, 기술 목록, 경력 자원 기간, 그래서 사기경이라고 했어요. 네 번째 종업원 평가는 평가 기간 심리 검사 조기 발탁제에서 평심조라고 했고요. 그리고 종업원 능력 개발, 종업원 역량 개발은 훈련 프로그램, 후견인 프로그램, 직무순환 프로그램인데, 다양한 직무를 경험케 하기 위한 것은 직무순환 프로그램이다. 지금 1번에 나와 있는 사내 공모제는 정보 제공이죠. 자기의 정종종 중에서 정보 제공에 이렇게 해당되고요. 조기 발탁제는 바로 이 종업원 평가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답이 4번으로 나오네요. 31번. 다음과 같은 유형의 직업색에 가장 적합한 홀랜드의 성격 유형. 사서, 은행원, 행정관료, 정확성, 꼼꼼함. 이거 벌써 딱 관습적 유형이라는 거 대본에 알 수 있겠죠? 32번. 검사의 신뢰도 중에 하나인 크롬바우 알파가 크다는 것에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이냐? 검사 문항들이 동질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냥 이렇게 단편적으로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33번이야. 직무 분석 결과의 용도. 직무 분석 결과를 갖고 어디에 사용하느냐라는 건데, 2차 실기에 가끔 자주 이렇게 출제되어져요. 그리고 6개 정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모집 및 인사 선발, 두 번째 배치 및 경력 개발, 세 번째 교육 및 훈련, 네 번째 직무 평가, 그리고 다섯 번째 직무 재설계 및 작업 환경 개선, 여섯 번째 정원 관리. 그 외에도 쭉 있는데 이렇게 6개만 딱 알고 가시면 5개가 나오든 6개가 나오든 2차 실기 쓰는데 상관없어요. 그래서 1, 2, 4번 좋고 3번의 동료 다면 평가라는 것은 해당되지 않네요. 34번. 스트레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2번, 3번 이렇게 좋은데요. 4번에 내적 통제자에 비해 외적 통제자가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 바뀌었어요. 외적 통제자에 비해서 내적 통제자가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뛰어난 것이에요. 35번. 최대 수행 검사 중에서 적성 검사와 성취 검사를 구분하는 기준에 최대 수행 검사는 극대 수행 검사라고도 하고요. 성능 검사, 인지적 검사라고도 해요. 이 최대 수행 검사에는 3개가 있어요. 지능 검사, 적성 검사, 성취도 검사 있는데, 이 적성 검사와 성취도 검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이것이죠. 적성 검사는 전반적인 학습 정도로 측정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성취도 검사는 교과 과정 중에서 제한된 학습 내용을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검사의 구분 기준은 검사 실시의 목적에 따른 구분이다. 이렇게 3번으로 답을 잡으시면 되겠네요. 36번. 진로 발달 이론가들 중에서 발달 단계별 특징 및 과제를 강조한 사람 슈퍼예요. 슈퍼. 37번. 진로 정보 처리 이론에서 진로 문제 해결의 과정을 의미하는 이 가스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1번에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요거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분석 어널리시스, 3번에 종합 신서시스, 가스까지 이렇게 해결이 됐네요. 그렇다면 미라는 것은 무엇이냐? 밸류라는 거 아시죠? 가치. 거기에 ing를 써야 되니까 valuing 하면 이게 바로 가치, 부여, 평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라는 거는 execution이에요. 실행, 집행 이렇게 되죠. execution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러면 지금 가스배에 대한 거 해결이 이렇게 되고요. 승격 elevation이라는 말은 없어요. 이건 승격 elevation이 아니라 execution 나오는 곳이에요. 집행이나 실행을 나타낸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네요. 38번. 직무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방법이요. 관찰법은 직무의 시작에서 종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직무에는 적용이 곤란하다. 그렇겠죠. 면접법은
자료의 수집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고 수량화된 정보를 얻는 데 적합하지 않다. 그렇겠죠. 설문지법은 관찰법이나 면접법과는 달리 양적인 정보를 얻는 데 적합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짧은 시간 내에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맞는 것이에요. 1, 2, 3번 다 좋네요. 그리고 4번의 중요사건 기법, 결정적 사건법이라고도 하는데 일상적인 수행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중요사건 기법은 중요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에요. 결정적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4번이 이렇게 틀렸고요. 지금 나와 있는 이 자료 수집 방법들은 모두가 최초 분석법에 해당된다는 사실이에요. 최초 분석법은 총 7가지가 있었죠. 면관체 설록 중 끝에 작업일지법까지 추가해서 이렇게 7가지가 있다고 했었어요. 39번. 한 연구자가 검사를 개발한 후에 요인 분석을 통해서 요거 따라하면 나머지 읽을 필요도 없어요. 요인 분석이 어디에 속하냐? 4번에 구성타당도에 속하는 것이잖아요. 구성타당도는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 그리고 요인 분석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종류가요. 그러니까 4번 그냥 답 딱 나오는 것이고요. 물론 구성타당도 이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 요인 분석에 대해서 쓰고 설명하셔 2차 실기에서 엄청 많이 나왔던 것이라고 이미 말한 바 있었어요. 40번 직업 적성 검사 GTB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일반 직업 적성 검사죠. 사무 지각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 표를 오른쪽에 표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정리해 보시라는 입장에서 갖다 놓은 곳이에요. 한번 파악해 보시면 측정 영역은 4, 5자 암기로 외울 수 있다고 했었죠. 지언, 수사, 공용운손손 이렇게요. 지언, 수사, 공용운손손 이렇게 측정 영역을 외울 수 있고요. 측정 방식은 크게 2가지예요. 지필과 기구검사, 동작성 검사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11개는 지필이고 4개는 기구검사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측정 영역은 외웠으니까 하위 검사와 측정 영역을 매칭을 시켜 볼게요. 기구 형태 대조 검사는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죠. 기구 형태 대조 검사니까 어떤 영역을 측정하겠어요? 형태, 지각을 측정한다. 기구 형태 대조 검사, 형태, 지각. 명칭 비교 검사는 사무 지각이에요. 명칭이죠. 그럼 명사네요. 명칭 비교 검사, 사무 지각 이렇게 연결되어지고요. 그리고 타점 속도 검사, 표식 검사, 종선 기입 검사, 타표 종은 운동 반응 검사예요. 그리고 평면도 판단, 평면도 X축, Y축, 평면도 판단 검사. 이거 공간 판단력이구나. X축, Y축 좌표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입체 공간 검사, 어휘 검사, 산수 추리 검사. 이 뭐 산수? 마치 중국어 같네. 입체 공간 검사, 어휘 검사, 산수 추리 검사. 이 뭐 산수? 중국 사람들은 그 속을 알 수가 없어. 두 마음이야. 그래서 2가지 영역을 측정하죠. 지능이 공통적이에요. 거기에 입체 공간은 당연히 공간 적성이겠죠. 어휘는 언어, 산수는 수리. 뭐 외우시죠? 개수 검사 숫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수리 능력이겠죠. 환치 회전 검사는 환치 회전, 손목을 회전시키는 것이니까 손의 재치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조립 분해 검사는 손가락 재치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직업 적성 검사의 측정 영역, 그리고 측정 방식, 하위 검사와 측정 영역의 매칭까지 다 외웠어요. 즉 1번에 있는 표식 검사는 타표 종이잖아요. 운동 반응이고요. 개수 검사는 벌써 수리 능력이라는 거 딱 아시겠죠. 명칭 비교 검사는 사무지각 적성 명사 이렇게 하면 되죠. 평면도 판단 검사는 X축 Y축이니까 공간 판단력. 3번이 정답이에요. 가이드가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